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계약이 파기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모두의 얼굴에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다. 이제 끝인가? 재무 담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만으로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좋습니다. 사실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장의 종이가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러분, 나는 평생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공장을 세울 때, 바다가 얼어붙어 배를 띄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들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봤다. 성공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이 순간 등을 돌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 순간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그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나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손실이 크다는 걸 안다. 자금줄이 막혔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반드시 생긴다. 나는 이어 말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둘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나는 은행으로, 투자자로, 고객사로 직접 갑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현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누군가 물었다. 회장님 가능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능하냐고요? 해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보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나는 반드시 해볼 겁니다. 나는 탁자를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끝났다라는 말은 금지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날을 웃으며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다시 불이 붙는 것을 보았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행동해야 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나는 은행장을 만나 자금을 유예해달라고 설득할 것이다. 투자자에게 가서 우리의 계획을 보여줄 것이다. 고객사에 찾아가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걸음 뒤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내딛으십시오. 이제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것이다. 비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비를 맞으며 은행으로, 현장으로, 고객에게로 갈 것이다. 포기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길을 찾는다. 나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나는 여기 돌아와 여러분께 말할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을 위해 오늘 밤 나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직접 은행과 투자자를 찾아가 어떻게 시간을 벌어냈는지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과정을 들려주겠다. 나는 그날 밤 곧바로 움직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우산을 쓰고 은행으로 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점장은 내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회장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규정상 쉽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했다. 박 지점장,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결단이 회사를 살립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설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기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나는 숫자와 계획서를 펼쳤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달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현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살아나면 은행도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은행도 빚을 회수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지점장님,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회장님, 솔직히 본부에서는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나는 웃었다. 그러면 본부를 설득합시다. 내일 내가 직접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눈에 놀람이 비쳤다. 직접 가신다고요? 예, 내가 책임자입니다. 내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부에서 열린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은행 임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차트를 들고 앞에 섰다. 여러분, 저는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러 왔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현실적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입니다. 나는 칠판에 3가지를 적었다. 1. 현장 공개, 2. 고객 재협상, 3. 내부 비용 절감. 그리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비용을 줄였습니다. 경영진 급여를 절반으로 줄였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고객에게도 다음 주 현장을 공개해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은행이 우리를 믿고 시간을 주면 우리는 갚을 수 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만약 다시 실패하면?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긴 침묵 끝에 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합니다. 보고가 아니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실을 나서자 긴장이 풀리며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러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좋다. 이제 첫 번째 전선을 확보했다. 그날 오후 나는 투자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다. 정 회장, 시장이 이런데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말했다.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프로젝트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티면 시장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 이 프로젝트는 가장 먼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빤히 보더니 말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믿어야겠군요. 하지만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조건이 까다로워도 좋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2번째 전선도 확보했다. 시간과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시간을 벌었을 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첫 거절에 멈춥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거절을 설득의 시작으로 만듭니다. 나는 그날 최소 5번 거절당했지만 6번째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현장입니다. 숫자와 계획은 충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직원들이 포기하면 회사도 포기한 것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현장으로 내려가 직원들과 마주 앉아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의 눈빛을 어떻게 다시 살렸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은행과 투자자와의 싸움에서 시간을 벌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자금이 풀려도 사람들의 마음이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현장은 조용했다. 기계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깔려 있었다. 직원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피곤과 불신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회사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계속 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잠시 그 눈빛을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걱정하는 것도 알고 두려운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가 지금 포기할 겁니까?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어제 은행과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한 달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벌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 한 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여러분, 이 현장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철근 하나, 볼트 하나, 여러분의 땀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걸 여기서 멈추면 누가 이 현장을 지켜줄까요?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어렌저. 그 순간 한 작업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밀릴까 걱정하고 허실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두려워할 이유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더 큰 것을 걸고 있습니다. 내 이름, 내 재산, 내 인생 모두 걸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보다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다. 이건 어제 은행과 합의한 유예계약서입니다. 우리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사인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의 증거입니다. 나는 종이를 높이 들어 보였다. 여러분, 이것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누군가 고개를 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기계 다시 돌립니다. 철근 다시 세웁니다. 먼지가 나도 좋습니다. 소음이 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고객을 초대해 이 현장을 보여줄 겁니다. 그때 그들은 말할 겁니다. 현대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앞줄에 앉아있던 젊은 기술자를 불렀다. 자네, 이번 주 품질 검사 책임 맡아주게 완벽해야 하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제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다. 이 프로젝트는 자네 같은 젊은 피가 살린다. 그의 표정에 생기가 돌았다. 그날 오후부터 현장은 다시 살아났다. 굴착기에 엔진 소리가 울리고 용접 불꽃이 튀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 맛이다. 이게 현대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꺼지면 회사도 꺼집니다. 그러나 불씨 하나만 살아있으면 다시 타오릅니다. 그 불씨는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 붙여야 합니다. 오늘 나는 그 불씨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객은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해외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 어떻게 그들의 불신을 깨고 신뢰를 되찾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말과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은행과 투자자에게 시간을 벌어냈고 현장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전선이 남아있었다. 바로 고객이었다. 고객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향했다. 기내에서 계약서와 도면을 계속 들여다보며 머릿속으로 발표를 연습했다. 내가 해야 할 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설득해야 할 포인트를 머릿속에 새겼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의실로 향했다. 고객사 대표와 담당자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다. 첫 인사 후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말했다. 정 회장, 솔직히 말해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약을 취소했으니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실패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때 비로소 진짜 실패가 됩니다. 그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꺼내놓았다. 보십시오. 이것이 지난 한 달간 우리가 해온 일입니다. 현장은 멈추지 않았고 품질 검사에서 모두 합격했습니다. 비용도 15% 절감했습니다. 고객이 우려한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나는 차트를 넘기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담당자가 물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장합니까?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나는 단호히 말했다. 보장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핑계도 변명도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대표가 의자를 당기며 물었다. 정 회장,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계약은 이미 끊어졌는데. 나는 웃었다. 계약서 한 장이 우리 관계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깨지면 다시 지키면 됩니다.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다시 진행합시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순히 계약을 되살린 것이 아니었다. 신뢰를 되찾았다. 그 신뢰는 숫자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 나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 길이 보인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올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관계도 쉽게 포기합니다.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관계를 끝까지 붙듭니다. 신뢰는 잃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주 고객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현장 사진, 진척률, 품질 테스트 결과를 빠짐없이 공유했습니다. 고객은 점점 더 우리를 신뢰했고
마침내 전면 계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줄 시간입니다.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위기 속에서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회사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약이 다시 살아나자 현장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내 옆에서 버텼다. 이제 그들에게 답할 차례였다. 나는 현장 사무실에 모두를 불렀다. 공장 기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떠난 사람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 선택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현장은 멈추지 않았고 고객은 다시 우리를 믿었습니다. 은행도 투자자도 다시 우리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길. 나는 직원 명단을 꺼내 읽었다. 이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에게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품질 검사는 그들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가장 먼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울렸다. 어떤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혼자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힘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했다. 여러분, 떠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맙시다. 그들도 두려웠기 때문에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결국 역사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현장 벽에 붙어 있는 진행 차트를 가리켰다. 이 차트가 이제부터 우리의 약속입니다. 매일 이 차트에 진척 상황을 표시합시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합시다. 고객이 와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날 이후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직원들은 스스로 일을 나누었고 각자 맡은 구역을 책임졌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차트에 새로운 줄이 그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더 버텼다는 증거였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며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용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의 차이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도망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계속 도망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한 달 뒤 고객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정이 계획보다 앞서 있었고 품질 지표는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고객 대표는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정 회장,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선은 남아 있었다. 현장은 살아났고 고객은 돌아왔지만 아직 남은 큰 시험이 있었다. 자금은 여전히 부족했고 마무리까지 가려면 또 다른 도전이 필요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마지막 시험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 회사를 끝까지 지켜냈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순간이야말로 성공과 포기를 가른 마지막 선택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금을 확보하고 현장을 안정시킨 뒤 전 직원을 한자리에 모았다.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눈빛에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다. 나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첫 마디가 울리자 강당이 조용해졌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시선을 받았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은행은 우리를 믿고 시간을 주었고 고객은 계약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연단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밤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지, 왜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길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성공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 멈춥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와도 한 걸음 더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한 걸음을 가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계획표를 들었다. 여기 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30일 계획입니다. 매일 어떤 공정이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오늘 약속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사제를 털어도 하루 3시간만 자도 이 현장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속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순간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장 수장이었다. 그는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희도 약속합니다. 내일부터 야간조를 추가하겠습니다.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어나 손을 들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강당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회사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입니다. 현대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역사를 쓴다는 것을. 강당은 우레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결심과 단결,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금은 여전히 빠듯했고 마무리 공정에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마지막 위기,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맞섰던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최종 승리를 거두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당에서의 열띤 결의 이후 현장은 폭발하듯 움직였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고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프로젝트 마무리를 앞두고 필수 자재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던 부품 선적이 지연되면서 일정 전체가 흔들렸다. 재무 담당이 뛰어와 외쳤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열흘 이상 지연됩니다. 순간 머리가 얼어붙는 듯 했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웁시다. 모든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 이번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객에게 사과하고 일정을 늦추는 수밖에.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 늦추면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한 달 전에 고객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잡고 직접 해외 공급업체와 통화했다. 배를 즉시 띄워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빠른 길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운송비가 2배입니다. 게다가 긴급 통관비까지 추가됩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 개인 계좌에서 보내겠습니다. 회사 자금으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오늘 밤에 송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재무 담당이 놀라서 말했다. 회장님, 그건 개인 재산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약속한 프로젝트입니다. 내 돈으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직접 은행으로 가서 송금을 처리했다.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이 큰 금액을 바로 보내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예, 1시간이라도 빨라야 합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나는 다시 다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완성한다. 며칠 후 긴급 항공편으로 자재가 도착했다.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작업자들은 쉬지도 않고 자재를 설치했다. 모든 팀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밤새 불꽃이 튀고 용접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드디어 마지막 공정이 끝났을 때 나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직원들이 나를 향해 몰려왔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나는 연단에 올라 짧게 말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며칠 뒤 고객이 다시 현장을 찾았다. 완성된 프로젝트를 본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이 말한 대로 끝까지 가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계약을 계속 진행합시다. 그 말은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만약 그날 개인 재산을 걸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공과 포기의 차이는 바로 그 한순간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생의 교훈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겪고 싸우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계약이 끊기고 자금이 막히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디딤돌로 삼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눈앞이 어두워지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 어둠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이 두렵지만 바로 그 한 걸음 뒤에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 포기할 기회를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소를 팔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첫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IMF 때 모두가 이제 끝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해봤어. 끝까지 해봤어.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숫자가 잔인해도, 상황이 불리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해보십시오. 끝까지 해보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꿈이 멀어 보이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한 번만 더 시도하십시오. 오늘 밤 단 한 가지 행동이라도 하십시오.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십시오. 계획을 다시 쓰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포기한 사람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해보셨습니까?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재벌 회장이 되기까지 모든 것은 한 걸음씩 끝까지 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선택입니다. 포기는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한 걸음 더 가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길을 다시 쓰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의 길, 끝까지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해봤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